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순간에도 장에서 시작된 미세한 염증이 혈액을 타고 천천히 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호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노년층 질환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국내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장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장과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단 1,000원짜리 식재료 하나로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분명 8시간은 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손끝 발끝이 자주 저립니다. 특히 새벽에 깰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계단 오르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숨도 차고 다리에 힘도 없고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이 장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에서 사용해온 이유가 최근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강력한 항염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장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혈관 확장 효과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해외 연구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니 뇌 기능도 함께 좋아진 겁니다. 셋째, 장내 이로운 균을 늘려줍니다. 연구 결과 생강을 6주 동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벽을 보호하는 물질도 생성됩니다. 넷째,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생강은 위의 배출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소화효소 분비도 증가시켜서 식후 더부룩함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생강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연구 결과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했습니다. 일곱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왜 장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생강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장과 뇌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2종류로 나뉘어요. 우리 몸을 지키는 이로운 균과 염증을 만드는 해로운 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는 이 둘의 비율이 8대2 정도로 균형을 이룹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5대5가 되고 결국에는 3대7로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죠. 해로운 균이 우세해지면 장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장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특별한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마치 전화선처럼 장과 뇌가 이 신경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놀라운 건
이 신경을 통해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경로를 타고 염증 신호가 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독소와 세균 조각들이 미세한 틈을 통해 혈관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장벽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듯 독소가 새는 겁니다. 혈관에 들어간 염증 물질들은 온몸을 돌다가 결국 뇌혈관에 도달합니다. 우리 뇌에는 특별한 보호막이 있어서 나쁜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데, 염증 물질이 계속 공격하면 이 보호막도 결국 약해집니다. 염증 물질이 뇌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뇌 안의 청소세포들이 폭주합니다. 본래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망가진 세포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 세포들이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방금 전 대화도 까먹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도 약해지면서 우울감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까요? 첫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정제된 밀가루를 자주 섭취하면 해로운 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 속 화학 첨가물들은 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요.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장 운동을 방해하고 이로운 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장 점막 자체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셋째, 약물의 과다 복용입니다. 항생제를 일주일만 복용해도 이로운 균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다시 회복되는 데는 석 달에서 6달이나 걸리고요. 넷째, 노화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장벽의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땐 나흘이면 회복되던 게 이젠 2주일이나 걸리는 거죠. 다섯째, 운동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장 운동도 약해집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독소가 오래 머물게 되고, 그게 장벽을 통해 흡수되면서 염증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8년 동안 소화장애로 고생하셨어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배는 늘 더부룩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고, 소화제와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스트레스도 많으셨고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걱정된 아들이 모시고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장내 균 검사에서는 해로운 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로운 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 치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발효식품을 늘렸어요. 장에 이로운 균을 보충하는 유산균도 처방했고요. 불필요한 약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강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강을 꿀에 재워서 드시고 저녁에는 생강차를 한 잔씩 드셨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심호흡도 배우셨습니다. 석 달 후 이 씨가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환해지셨고 말씀하실 때 눈빛이 또렷했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억력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약속도 잊지 않으셨어요. 재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장내 세균 분포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주변에 소화나 기억력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생강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천하는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꿀 속 좋은 성분이 만나면 장내 유익균이 크게 증가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웠다가 드세요. 단, 꿀을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에 타거나 그냥 드세요. 둘째,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혈액순환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좋아요. 생강 몇 조각과 대추 5개를 물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수족 냉증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셋째, 생강과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에 레몬의 비타민C가 더해지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생강 한 조각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해외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생선 구울 때 생강을 함께 넣거나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소화가 안 되시면 생강꿀, 손발이 차가우시면 생강대추차, 독소 배출이 필요하면 생강레몬물, 기억력이 걱정되시면 생강과 등푸른 생선, 매일 꾸준히 드시면 석 달 후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하실 때는 생강에 팥뿌리를 넣으세요. 땀을 내고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부종이 있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생강과 율무를 함께 드세요. 이뇨작용을 돕고 체내 수분 대사를 개선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혈관 건강이 필요하시면 생강에 마늘을 더하세요. 둘 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시너지가 큽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세요.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10g입니다. 생강 한 조각 정도 되는 양이죠.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하루 2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석 달은 드셔야 합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고 염증이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생강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걸 선택하세요. 주름이 많거나 물렁한 건 오래된 겁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 말려서 보관해도 좋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생강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드시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요. 임산부나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체질에 따라 조절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얼굴이 붉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생강을 반 조각 정도로 줄이시고 대추나 레몬을 함께 드세요. 체열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 한 조각 반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식사 30분 후에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생강 3번째 한 조각 정도, 일주일 후엔 반 조각, 2주일 후엔 한 조각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생강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카페인이나 고지방 음식과도 궁합이 좋지 않아요. 생강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세요.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잠을 설치실 수 있거든요. 생강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됩니다. 이건 낮에는 좋지만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잠을 자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생강이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 생강은 오후 5시 이전에 드세요. 이순자 씨만이 아닙니다.
67세 김도윤 씨는 10년 넘게 시달리던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드시고 생강을 요리에 넣어 드신 결과였어요. 69세 윤미경 씨는 우울감이 심하셨는데 생강을 꾸준히 드신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 씨의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장에서 시작된 염증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기 질환의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장을 치료하면 뇌도 함께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줄이고 이로운 균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를 보호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생강 한 조각을 꿀에 재워 드시고 저녁엔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걸 느끼실 거고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밤에도 깊이 주무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